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업에 가장 잘 맞는 해외 박람회를 매칭해주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제인에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마이페어의 김현아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4월 극장가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신작 영화 소식을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도 명물인 감귤이 강원도에서도 자라고 사과는 강원도 일부와 북쪽에서만 키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온난화가 지속하면 사과와 같은 대표 과일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측 지도에 따르면 사과는 꾸준히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2070년대가 되면 국토의 1%가 되지 않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와 복숭아는 2030년대까지 소폭 증가하다 감소하고 포도는 205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합니다. 농진청은 과거 예측보다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져 재배 가능지 감소 시점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진청은 예측 지도를 바탕으로 일선 농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후 적응형 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지 햇수로 3년.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한 번에 이뤄져 의료진과 환자 모두 편의성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만 2년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례는 모두 381만여 건, 금액으로 따지면 약 600억 원 규모인데요.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선 진료의 범위나 주체, 의료 전달 체계 정비, 의료 수가 조정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참여율도 높여야 하고 무엇보다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 공방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빠르면 이달 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비대면 진료를 두고 30년간 이어졌던 해묵은 논쟁은 코로나19로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 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 아니면 또 다른 논쟁에 불씨를 지필지는 올해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또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올해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에는 인상폭보다는 인상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일괄 적용이 아닌 지역별 혹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등 적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나뉩니다.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적절한 수준의 임금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특정 업종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이 가져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시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박람회 부스 예약 플랫폼 마이페어의 김연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외 진출에 기회를 잡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박람회를 통해 날개를 달아주는 기업이 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기업 마이페어. 웹 플랫폼 공간에서의 정보 제공과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전시회, 박람회 참가의 전후 과정에 필요한 각종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마이페어는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를 분석해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기업이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 마이페어의 김현아 대표를 만나본다. 네, 마이페어는 국내 기업이 해외 박람회 부스 예약을 하는 그런 웹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저희는 2016년에 설립이 되었고 두 번의 피보팅 과정을 거쳐서 마켓핏을 찾고 2018년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서 약 4년 이상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마이페어에서 해외 박람회 부스 예약을 하고 참가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박람회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많은 솔루션들을 고민하게 됐었고,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박람회에 참가한다면은 그러면은 참가 성과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참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박람회는 우리 회사만을 위한 박람회, 그래서 마이페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이페어는 총 3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부스를 예약하는 솔루션, 그리고 부스를 준비하는 솔루션, 참가 성과를 향상시키는 솔루션, 이렇게 3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현재 마이페어에는 전 세계 박람회 데이터 약 13,000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전시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박람회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다양한 박람회들은 박람회 전문 용어나 이제 박람회 참가 절차, 부스 예약 방법 등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박람회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박람회에 참가할 때는 그 박람회에 대한 스터디를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이페어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담당자들의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절약을 시켜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은 등기와 관련된 업무는 법무사한테,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업무는 세무사한테, 박람회와 관련된 업무는 마이페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외 박람회 부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부스 예약을 하고 난 이후에 박람회 준비를 위한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마이페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 통관이나 항공 숙박, 부스 데코레이션, 바이어 발굴과 같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마이페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파트너사들을 매칭을 해드려서 마이페어 내에서 박람회 준비 업무를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부스 참가 성과 향상 서비스는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할 때 어떤 준비를 하면 참가 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 저희 마이페어에서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의 목표를 같이 진단을 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리포팅까지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 저희 고객들의 니즈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다양해요. 그래서 아예 수출 초보 기업들은 해외 박람회 처음 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 도와달라 하고 하시는 그런 고객사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그리고 해외 박람회에 이미 많이 참가해 보신 기업들은 이제 박람회 준비 업무들이 너무 귀찮고 이런 소모적인 그런 부분들을 절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마이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마이페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개별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보다 기관으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참가하는 기업들이 개별로 참가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박람회 준비를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 성과가 개별 비용으로 참가하는 기업에 비해서 참가 성과가 낮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에서도 저희 마이페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들에게 저희가 박람회 참가가 끝나고 나면 항상 설문조사를 보내드리는데요. 뭐 저희한테 여태까지 설문조사 응답을 해주셨던 그런 고객사들은 뭐 전부 다 뭐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밖에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저희 고객들이 해외 박람회 참가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 마이페어에서 다른 박람회들을 지속적으로 참가를 해주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만족도가 높았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박람회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이 데이터 퀄리티도 낮고 데이터가 1년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퀄리티도 너무 떨어지고 데이터의 수도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박람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주최자에게 박람회 정보를 요청을 하고, 주최자로부터 박람회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일일이 손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작업을 1년 이상 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 참가할 때 박람회 선정 기준을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조건 큰 박람회, 무조건 유명한 박람회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박람회를 잘 선택하는 것부터 박람회 참가 성과가 당연히 높아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뷰티 기업이 두바이 바이어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박람회보다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로컬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두바이 바이어를 만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페어에 올라와 있는 이제 15,000개의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수시로 데이터 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퀄리티가 낮은 전시회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사이트에서 정보를 삭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마이페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박람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사가 괜찮은 박람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정보조사를 해서 박람회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이 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박람회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길래 제가 2009년에 이제 메세루이라고 하는 전시 컨설팅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약 7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고객사들의 그때 만족도도 당연히 되게 좋았어요. 한번 이용했던 기업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메세루이라고 하는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가 필요한데 박람회도 잘 알고 B2B 마케팅도 잘 알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저 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거를 플랫폼화 시키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을 시켜서 이제 여러 번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피보팅도 2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의 마이페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20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갔을 때에 저희가 첫 투자를 받고 급격한 성장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많은 고객들이 이제 마이페어를 이용하게 됐었고, 저희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다 보니 낮에는 고객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새벽에는 해외 박람회 주최사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면서 밤에 잠도 거의 잘 못 자고 이제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되게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이제 그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고, 2번째 어려움은 이제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저희 고객사들이 박람회가 연기되거나 뭐 취소되거나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2년 전에 참가 신청을 했던 기업이 참가를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내부 인력들이 많이 힘들어도 했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많이 힘들어도 했고, 뭐 매출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압박감이 되게 크기도 했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2020년 초반에 있었던 정말 많은 고객이 있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자
라고 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1년 동안 이제 그런 준비를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온라인 전시회가 이제 많이 개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온라인 전시회도 참가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 전시회도 리모트 부스로 참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내게 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달에 드디어 이제 브릿지 투자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처음 운영을 해봤는데 플랫폼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고객사들이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나서 고맙다고 저희 회사로 선물을 보내준다거나 또 어떤 담당자분들은 이직을 했다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도 이제 이직을 하신다고 본인이 다른 직원들하고 다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인수인계를 저희 마이페어 사무실에서 진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정말 인상이 많이 남고 좀 감사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보다는 해외에 저희가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파트너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트너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국내 기업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즈니스에만 올인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서비스를 더 확장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박람회가 취소가 됐죠. 그리고 온라인 박람회 위주로 많은 전시회들이 전환돼서 개최가 됐었고 반면 올해는 거의 90% 이상이 오프라인 박람회 위주로 참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이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으로 기술 개발도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페어라는 서비스 자체가 국내에서도 최초의 서비스고 그리고 해외에도 아직 없습니다. 저는 박람회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만든 이 서비스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박람회에 관련된 글로벌 스타트업, 최고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마이페어가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저희 멤버들과 같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저 길까지 같이 가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